자, 여기 있다. 이게 그동안 내 딸이 눈치 보며 얻어먹은 고깃값이니 받아. 이거 처먹고 평생 배부르게 살아봐. 제사상 한복판, 뜨거운 탕국그릇 위로 손때 묻은 통장 하나가 날아가 꽂혔습니다. 국물이 튀어 시어머니의 얼굴에 묻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년 동안 명치 끝에 돌덩이처럼 걸려있던 채증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는 얼굴에 묻은 국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남편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제 옆에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번듯하게 자란 내 딸 지훈이가 제 손을 아주 꽉 맞잡고 서 있으니까요. 15년 전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고기를 씹던 그 어린 딸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엄숙한 제사상 앞에서 고깃값을 던지며 이 난장을 피웠는지 그 피눈물 나는 사연을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재혼 가정에서 벌어진 가슴 시린 장조림 한 조각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엄마의 용기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갑작스럽게 사별하고 홀로 지훈이를 키우던 제게 정석 씨, 지금의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 역시 아내를 잃고 아들 상우를 혼자 키우고 있었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비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짐을 싸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그 울타리는 제 딸 지훈이에게는 날카로운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재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이었습니다. 남편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아들 상우를 위해서는 최고급 한우 우둔살을 3근이나 사왔습니다. 상우가 요즘 공부하느라 기력이 없나 봐. 당신이 정성껏 좀 졸여봐. 남편의 말에 저는 부엌에서 온종일 핏물을 빼고 생강과 마늘을 넣어 누린내를 잡으며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한 간장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를 결대로 찢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맛있는 것 같이 먹으며 진짜 가족이 되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식탁이 차려지자마자 제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중앙에 놓인 장조림 그릇을 상우 앞으로 쓱 미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거 먹고 힘내서 공부해야지. 남자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는 법이야. 상우는 당연하다는 듯 고기를 듬뿍 집어 밥 위에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0살이었던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뻗었지요. 고기 한 조각을 집으려는 찰나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지훈이의 손등을 찰싹하고 쳤습니다. 여자애가 고기 많이 먹어서 몸 무거워지면 보기 흉하다. 사내들이나 먹고 힘을 내야지. 애 계란이나 하나 부쳐줘라. 이건 상우 오빠 먹게 둬. 쯧쯧, 애가 눈치가 있으면 손을 대지 말아야지. 지훈이의 손이 공중에서 힘없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큰 눈에 당혹감과 서운함이 가득 고였지만 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엄마, 나 고기보다 콩나물이 더 좋아. 고기가 좀 질겨 보인다. 그 어린 것이 엄마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요? 그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 그저 밥그릇에 코를 박고 밥만 먹더군요. 저는 그날 밥을 한 술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따갑고 아파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진 고요한 시간, 저는 부엌 구석 싱크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종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낮에 설거지를 하면서 싱크대 뒤편에 몰래 빼두었던 장조림 2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든 지훈이를 조심스레 깨워 부엌 바닥에 앉혔습니다. 지훈아, 자, 이거 얼른 먹어. 대충 씹어 넘겨. 그냥 꿀떡 삼켜야 해. 알았지? 누가 보면 엄마 혼난다. 얼른.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지훈이는 엄마의 떨리는 손을 잡고 고기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한 간장 맛이 입안에 퍼지자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고기 정말 맛있다. 근데 엄마는 안 먹어? 엄마도 먹어. 아이의 질문에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또 한 소리 들어야 해. 얼른 삼켜. 내 자식 입에 고기 한 조각 들어가는 걸 도둑질하듯 숨어서 해야 했던 그 시절. 저는 그 어두운 부엌 바닥에서 결심했습니다. 내 딸 입에 고기 들어가는 거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내 손으로 꼭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무심하게 흘러 상우와 지훈이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차별은 시간이 갈수록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지요. 남편은 상우에게는 철마다 이름난 브랜드 운동화를 사주면서도 지훈이가 신발 밑창이 다 닳아 물이 샌다고 하면 계집애가 발을 험하게 놀려서 그렇다며 시장 바닥에서 산 10,000원짜리 신발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지요. 데리고 들어온 자식한테 이만큼 해주는 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욕심을 내느냐고요. 저는 낮에는 파출부로 밤에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번 돈이 얼마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용돈이나 잘 챙겨주면 그만이었지요. 저는 남편 몰래 제 명의의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로 주는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상우와 시어머니 수발 드는 데 썼지만 제가 밖에서 따로 번 돈만큼은 오로지 지훈이의 미래를 위해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고무 장갑 속에 숨겨진 제 손은 습진과 상처로 짓물러 갔지만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엄마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알아. 지훈이는 과외 한 번 받지 않고도 늘 전교 상위권을 유지하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반면 상우는 비싼 쪽집 개과 외에 유명 학원까지 다 보내줬지만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고를 치기 일쑤였지요. 남편은 상우의 성적이 떨어지면 그 화풀이를 저에게 했습니다. 당신이 집구석에서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지훈이는 지가 알아서 잘하는데 상우는 왜 저러냐고. 당신이 상우를 홀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잘하는 자식은 자기 딸 아니라 관심 없고 못하는 자식은 오로지 새엄마 탓이라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부엌 구석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가 이 집을 떠날 날도 머지 않았음을 직감했으니까요. 드디어 지훈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장학금을 전액받고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당당히 들어갔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지훈이 똑똑하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었어요. 상우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문턱에도 못 가보고 지방의 전문대조차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이 저거 대학 보내서 뭐해? 계집애가 공부 많이 하면
팔자만 세죠. 대충 전문대나 보내서 취직시키지. 왜 서울까지 보낸다는 거야? 그 돈 아껴서 상우 재수나 시키자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함을 치며 대들었던 날 말입니다. 상우 재수 비용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지훈이 대학에 보내는 건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전체 장학금 받고 가는 아이예요. 당신이 이 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남편은 눈이 뒤집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부라려?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내 집에서 먹고 자면서 모은 돈이면 다 내 돈이지.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남편을 쏘아보았어요. 당신이 잠잘 때, 당신이 술 퍼마시고 놀 때, 내가 남의 집 화장실 바닥 닦아 번 돈이에요. 지훈이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그날 이후 집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훈이를 볼 때마다 독한 년, 제 엄마 닮아서 아주 영악하다며 바닥에 침을 뱉었고 상우는 지훈이의 가방을 찢어놓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훈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퉁퉁 부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지요. 엄마, 조금만 더 참자.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조금만 견뎌줘. 지훈이는 그렇게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더욱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훈이가 떠나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화살은 오로지 저에게만 향했지요. 상우는 군대를 다녀와서도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사업을 하겠다며 아버지를 졸라 집까지 저당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주식에 손을 대고 도박으로 사고를 칠 때마다 남편은 제게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지훈이가 첫 월급을 탔다며 보내준 내복과 용돈, 그리고 매일 밤 전해오는 사랑한다는 음성 메시지가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결국 상우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이상한 투자에 손을 댔다가 억대 빚을 진 것이지요. 집으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서울에서 큰 대기업 다닌다며? 돈도 많이 번다며?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줘. 상우 인생 여기서 망가지게 둘 순 없잖아.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15년 전 장조림 한 조각 안 주려고 제 딸의 손등을 치던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통곡을 하시더군요. 어머마, 내가 다 잘못했다. 그래도 상우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잖니. 지훈이한테 말해서 서울집 전세금이라도 좀 빼달라고 해라. 우리가 살고 봐야지 않겠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가련한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곧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라고 차별하는 이 집안에서 곧 영원히 작별하겠노라고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은 시아버님 제사라며 저더러 제사상을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묵묵히 시장을 봐와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최고급 한우 우둔살과 양지살을 잔뜩 사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냄비에 장조림을 한 속 가득 졸였습니다. 핏물을 빼고 정성껏 간장을 부어 조리는 그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자 상우가 자다 말고 입을 벌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와, 엄마 웬일이야? 고기 냄새 진짜 끝내준다. 나 한 입만 주면 안 돼?
저는 상우의 얼굴을 아주 차갑게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손도 대지 마.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우가 제사상 앞에 앉아 제가 차린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는 제사상 한가운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조림 그릇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난 1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적힌 낡은 통장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남편이 당황한 듯 묻습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 내 딸이 당신들 눈치 보며 얻어먹은 치사한 고깃값이고 내 아들이지 잘난 줄 알고 처먹은 고깃값이다. 자, 받아라. 이거 처먹고 평생 배부르게 살아봐. 15년 동안 꽉 막혀있던 내 속이 이제야 뻥 뚫리는 것 같네. 당신들은 어때? 이제 길바닥 나앉게 생겼으니 속이 아주 타들어가겠지?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실 문이 활짝 열리며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된 제 딸입니다. 지훈이는 제 앞을 단단히 막아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손 떼세요.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손 떼면 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제가 아주 독하게, 아주 당당하게 자랄 수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아빠. 아니, 아저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상우 오빠 빚 독촉장 저희 회사로 보내지 마세요.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접근금지 신청 마쳤고 그동안 오빠가 저 괴롭혔던 증거들 다 수집해뒀으니까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바로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고향 것들 하며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메고 있던 앞치마를 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렸던 장조림 그릇을 들고 지훈이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고기 냄새 진짜 좋다. 우리 오늘 이거 다 먹자.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지훈아. 이제는 누구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먹어도 돼. 엄마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고기만 매일매일 해줄게. 차에 올라타 백미러로 멀어지는 그 낡은 집을 보았습니다. 15년의 긴 세월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부엌 구석에서 고기를 삼키며 울음을 참던 어린 지훈이와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가슴을 쳤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지요.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식탁을 사랑하는 내 딸과 함께 차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하는데 참 세상엔 모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홀로 키우며 남모를 서름을 견디고 계신 어머니들이 계신가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 눈물 끝에는 반드시 여러분만의 당당하고 따뜻한 식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